그 인천 부평 있지 않습니까? 인천 부평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인천 그랑힐스, 예, 부평 그랑힐스가 시작인데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평 그랑힐스, 자, 이 편한 세상에서 야심차게 만든 부평 그랑힐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평 우미린 할 때도 한번 갔다 왔었죠, 부평을. 근데 부평은요, 지금 전체적인 동네 자체가 완전히 천지개벽입니다. 이제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 벌써 시작하는 데도 있으니까. 인천 부평은 이제 진짜 어마무시한 동네로 탈바꿈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부평 그랑힐스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부평 우미린 할 때도 여기 근처로 한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거래처도 있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엄청난 사이즈의 단지가 하나의 신도시급으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신주거타운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도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기존에 있던 일반 빌라들 있죠. 빌라들이 이제 다 밀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 뭐 청천 2지구 1지구 무슨 지구 해갖고 엄청나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세대수가 15,000세대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들어가는 인천 그랑힐스 같은 경우는, 예, 부평이라고 할게요. 부평 그랑힐스 같은 경우는 얘네만 5,050세대, 그러면은 엄청난 세대수죠. 5,000세대급의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마레포 있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거기도 뭐 아주 엄청난 그 아파트 숲이죠. 완전히 그냥, 와, 나 거기 그 옆에 건물 올라가서 옥상에서 한번 내려다 봤거든요. 진짜 거기는 아파트 숲이에요. 5,000세대가 들어가면 원래 그렇게 돼버려요. 그 반대편까지 완전 한 블럭 전체가 다 그렇게, 한 블럭이 뭐야, 한 섹터 자체가 완전히 그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용인 한숲시티, 예, 거기도 아마 한 5,000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잠실 그쪽에 있는 거 그 9,800세대 있죠. 네. 거기도 뭐 끝에서 끝까지가 1km니까 말 다 했죠. 걸어가는데 15분 걸리는,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겨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해당 지역, 해당 신도시에서 무조건 첫바다로 해서 들어가는 거 무조건 거길 들어가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우리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난 다음에 그 리플은 절대 거기서 내가 뭐 상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항상 우리 밴드 여기 와서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뭐 어디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동네가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서 비중을 두고서 따지려고 치면은 아파트 다 들어가고 입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가, 점포, 도시기반 사업 이제 다 확충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근데 그때는 지금 봤었던 그 금액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걸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동탄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동탄, 여기를 하나 메모를 띄우면서 같이 할게요. 아예 그냥 정리를 하면서 합시다.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시범단지, 하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가고 남동탄까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시세가 한번 조정, 예,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조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조정을 받았을 당시에도 시범단지 맨 첫 번째 1바따로 갈게요. 속된 말로 1바따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금액 자체가 저렴한 최고 낮은 분양가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 금액이 떨어질 때도 없고 가격적인 안정성이 계속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분양하는 단지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15,000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죠. 더군다나 여기는
15,000세대짜리 완전 그냥 신도시급이에요. 신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이 정도면 사이즈 나오는 거죠. 신도시급인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5,000세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어디서 5,000세대를요. 부평 그랑힐스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부평 그랑힐스가 가장 많은 세대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랜드마크는 누가 되겠냐고요. 시세를 누가 이끌어 나가겠냐고요. 당연히 부평 그랑힐스죠.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른데 뭐 송도 살고 뭐 남양주 살고 뭐 별내 자이더스타 뭐 이런데 살고 하던 사람이 뭐 여길 들어가서 살 리는 없겠지만 거리가 정반대로 머니까.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계속해서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여기는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시든지 아파트 뭐 실거주를 하시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여기 부평 그랑힐스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조건 첫 파따로 해서 랜드마크 격으로까지 들어가는,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 중에서도 일반 분양분만 하더라도 여기서 2,900세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2,900세대만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큰, 보통 규모가 큰 게 아니죠.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건데, 여기서 조금 얘기가 이상한 게 일반 분양분이 1층에서 4층까지만 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000세대에서 조합원 분양분이 먼저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 동호수를 먼저 뽑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0 몇 층짜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반 분양분이 절반 이상이 2,900세대가 일반 분양인데 1층하고 4층 밖에 안 남았다? 아닌데 그런 물량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조합원 물량 돌리면서 일반 분양 하게 되면은 1층에서 4층까지 밖에 안 되니까 이거 좀 빨리 조합원 분양으로 사세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눈치로 잡아봤을 때 일반 분양분이 절반 이상이 나오고 원체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다른데 로얄층 그 조망이 쫙 뚫리는 그런 데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고층은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하다못해 1, 4층만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다못해 저희 중간층이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 4층으로만 해서 일반 분양을 몰아놓게 했을 리는 더구나 44층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물론 조합원 분양분이 로얄동 로얄층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서 골라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되는 게 일반 분양분 말고 조합원 분양분을 사라고, 조합원 거 물건 헷갈리니까 조합원 물건을 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합원 물량이 지금 뭐 한 3억 초반 뭐 한 3억 2천이라고 치고 이만큼 분양가를 했거든요. 분양가 3억 2천. 근데 지금 프리미엄 P라 그러죠. P가 한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한 2억 5천도 간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2억 3천이라고 얘기할게요. 예, 계산하기 좋게. 그렇게 해갖고 지금 5.5억 5억 5천에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지금 조합원 물량을 예전 같았을 때는 한 번에 모든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았었죠.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죠. 로얄동 로얄층 좋은 데를 먼저 내가 골라서 내가 동호수를 내가 거기를 살 수가 있으니까 나 이거 몇 동 몇 동 거 물건 살래요. 그러면은 5억 5천 주고서 사면은 로얄동 로얄층을 내가 골라서 들어간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죠. 근데 단점으로서는 한 번에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내고서 여기가 지금 3억 2천 잡혀져 있으니까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여기가 지금 평가된 금액이 3억 언더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한 거기에 10% 금액 뭐 한 3천이나 이 정도 금액을 계약금 10%로 보통 진행을 하니까 계약금 3천만원 내고 나중에 중도금 대출로 돌리고 나중에 잔금 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돌아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 결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좋은 동호수를 골라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면은 엄청난 조건이죠. 일반 분양분의 경우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래도 5억 5천에서 보통 이제 여기 돌아가는 시세랑 맞춰서 돌아가니까 5억 5천이나 이제 6억 정도 선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이거 맞춘다고 해서 상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짓거리 안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도 알아요. 지금 피해가 2억 3천 2억 5천 붙어서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5억 7천에서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이 정도에서 분양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5억 5천에서 5억 7천 5억 9천이겠지. 이 정도까지 해서 충분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분양가로 해서 당연히 이 이상으로 해서 빼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관할 시구청에서 그거를 오케이를 해 주냐가 문제죠. 계속 지금 정권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 누르기, 이거는 시장에서 부동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부에서 이거를 찍어 누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결과로 해서 얼마의 분양가가 떨어지게 될지, 승인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5억 3천? 뭐 5억 초반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죠? 그건 뭐 모르는 문제니까 한번 뭐 이 정도 선으로 해서 예상, 이것도 예상,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2억 3천을 주고서 5억 5천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일반 분양분 물건을 그거보다 5억에서 5억 5천 또는 비슷한 가격에 더 싸거나 더 비슷한 가격에 받았다 그러면 열받죠. 근데 뭐 좋은 동호수를 당연히 내가 찍어서 들어갔으니까. 일반 분양분은 랜덤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동호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죠. 101호가 걸릴 수도 있고 201호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주게 되면 좋은 동호수를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내 운빨을 가지고 시험할래 그러면은 뭐 일반 분양분 추첨을 해서 당첨되고 들어가는 거고, 물론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당첨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는 좋은 동호수를 내가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조금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건 그렇고, 분양가는 뭐 나와봐야 하는 얘기고, 부동산 공식 중에 하나죠. 무조건 나와봐야 한다는 거, 뚜껑 열어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공식이 이거였었죠. 처음 분양하는 단지는 무조건 못 먹어도, 예, 이거 한다 항상 뭐 말씀드린 거고, 청천동에 36-3번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43층짜리구나. 31개 동 31개 동 43층이면은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43층짜리를 요즘은, 야, 43층짜리를 3년 만에 지어요? 아직 분양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 한다고 했다가 가을에 한다고 했다가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11월에 한다고 했다가 계속 밀렸어요. 근데 이제 11월에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이제 분양 대전이 나오는 게, 서울이 지금 입주 물량이 뭐 하나도 없지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분양은 좀 많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천, 지정타, 거긴 창문 열면 서울이니까. 그리고 이제 별내자 에더스타, 그리고 이제 둔초는 조금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고, 대곡은 역시 조금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고. 근데 얘는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여튼 2023년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금씩 밀려요. 네. 하여튼 요번에 하기는 할 것 같고, 현장 위치가 이제 여기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눈에 딱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죠. 제일 처음에는 여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용마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 이 길 따라서, 요 노선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큰 단지로 해서 들어가고, V자로 해서 이거 그림 그리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그리고 또 하나 또 찍어서 그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V자형 아파트가 이제 다다다닥 해서 이제 뭐 2열로 하든 3열로 하든 뭐 무지하게 붙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까지 해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하여튼 뭐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인천 부평, 예,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엄청 크게 있다는 거. 아마 여기서도
이쪽으로 회사 자체가 또 임대를 놔주기도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리면은 뭐 사실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600m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슬슬 걸어갈 만하지. 예. 어제 그 우리 학원에서 랜드프로 학원에서 방송 강의 잠깐 진행을 하면서도 과천 지정타에서 S4가 그래도 지하철역에 딱 붙었으니까 제일 낫지 않아요 그러는데, 사실 그 옆에 단지도 그 옆에 블록도 사실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걸어야지. 그거를 안 걸어 다니면서 저녁에 헬스클럽으로 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7호선 연장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쭉 돌아가게 되면 아마 여기쯤에 세워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의 거리는 1.1km,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장안평역으로 걸어가는 그 거리, 그리고 마을버스를 탔을 때 5정거장인가 4정거장 나오는 거랑 딱 맞아요. 딱 똑같은 그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걸어갈만 하단 얘기예요. 네, 걸어갈만 해요. 그냥 슬슬 날 좋을 때 걸어갈만 하고.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앞에서 마을버스가 돌아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 초등학교가 마곡, 그리고 산곡, 초등학교가 많죠. 예, 초등학교 되게 많고. 그리고 온 김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장수산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강점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분명히 이렇게 V자로 V자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남서양 쪽으로 나가기에는 그 산조망은 내가 봤을 땐 최고일 것 같아요. 진짜 기대가 되고, 요 앞에 밑에 동 여기서 라인에서 이렇게 V자로 되게 되면 여기 라인에서 여기 놀이공원이 있고 하게 되면 여기도 공원 조망이고 하니까 여기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을 한다 치면은 여기까지 대충 거리 찍으면은 600m.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도 거리가 반으로 줄어요. 뭐 송파 헬리오시티는 안 그랬어. 5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1단지 같은 경우는 조망이 트여지고 대형 평수지만은 조망을 줬지만은 지하철역까지는 1km가 돼버리고, 예. 아니 40평이랑 뭐 50몇 평 사는 사람들 다 차는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 정도 거리 차이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게 좀 의미가 있죠. 600m냐 1.1km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근데 요 앞에 요런 동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스 타기 가깝고 지하철 걸어갈 만하고, 놀이공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야 가리지 않고, 이런 데는 저층이 좋아요. 이런 데는 저층이 좋고, 그러면서 산책 코스로 쭉 여기 산 한 바퀴 돌고 오고, 이 정도 하게 되면 괜찮지. 예. 초등학교는 뭐 이쪽에도 있으니까 애들은 알아서 다 다닙니다. 예. 자,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볼게, 요거 한번 볼까요? 항공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동네 자체가 그냥 다 일반 빌라들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빌라들. 예. 일반 빌라들이 아주 그냥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아파트는 주변에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장수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이게 참 강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리뷰를 해서 잠깐 볼게요. 여기는 산길이네. 완전히 뭐 이런 데까지 해서 뭐 이렇게 찍으러 왔다 갔다 한 모양이네.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벌써 펜스는 다 쳐져 있고요. 조합원 거니까 옛날에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들어갔겠죠. 예. 교회 하나 있고, 여기 뭐 그냥 다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양쪽 다 엄청나게 지금 부평이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그 청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거리뷰. 빌라들, 그죠? 예전에 있던 빌라, 요건 그나마 좀 최근에 있던 빌라,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사실 아주 밝고 활기찬 이런 섹터가 아니에요. 여기 블록 자체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시각을 좀 잘 봐야 돼요.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동네 싫어. 이 동네가 바뀐다고. 이 동네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를 봐야지. 누가 여기 뭐 들어가서 뭐 지금 뭐 살을 해?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동네 뭐 멀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 그런 사람들을 막 상담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손님 대접을 받기는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변의 아파트가 보면은 뭐 2억 2천, 뭐 여기는 뭐 3억 안 되고 여기 뭐 3억 6천, 2억 2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예전에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25년 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19층짜리, 옛날에는 19층이 최상이었었죠. 그리고 세대수도 이제 좀 작은 세대, 조그만 것들. 길 건너편으로 보더라도 다 시세는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 편한 세상 이제 계양더 프라이어, 프리미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번에 이제 21년도에 나가게 될 건데, 얘가 돌아가는 게 이 정도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5억 4천, 뭐 6억 정도에서 나와 있고, 84 타입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6억 2천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거 84 타입 5억짜리도 있고, 이거는 최상층인데 5억 3천, 그리고 84 타입 34평 5억 5천, 뭐 5억 5천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예. 6억 2천에 나온 것도 물론 있습니다. P가 2억, 예. 정상 거래되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3억짜리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3억짜리나 2억짜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세를 갖다 붙여서 비교할 만한 물건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프로지오라는 브랜드가 있지만은 98년도에 2000세대짜리는 굉장히 크네. 예. 2000세대면은 여기도 엄청나네. 예. 근데 여기 2배니까 더 크죠. 예. 98년도 예. 했던 아파트고, 여기 5억 8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두산 위브 2022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5억 8천, 5억 9천, 84 타입이 5억 3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6억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게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면은 벌써 2년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와서 이 정도 시세에서 돌아간다. 부평 아이파크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년도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3년 전에 했던 건데 6억 8천, 6억 5천 갑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대는 물론 이제 조그맣지만,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있는 게 6억 5천, 6억 9천까지 찍어가는 마당에 3년 전에 했던 게, 근데 이제 이거는 3년 이후에 입주하게 되는 새 아파트가 600m 떨어져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럼 6억을 찍어도 6억이나 6억 5천에 분양을 해서 3년 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남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일에 5억 1천에 분양을 하거나 5억 5천 이하로 해서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은 일단은 뭐 아파트 투자해서 뭐 실입주라든 뭐하든 손해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중에는 여기만한 이렇게 대단지가 없기 때문에 얘가 랜드마크가 돼서 끌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 편한 세상이란 브랜드가 괜찮아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모아를 다녀왔어요. 벌써 모델하우스를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다 괜찮다고들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주 뭐 상당히 깔끔하게 괜찮게 나왔다고 하고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소식은 제가 여기다가 인천 부평 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단지 배치도가 나와야 돼. 내 거 예상하는 대로 나오기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와야죠. 그리고 몇 타입, 뭐 34평, 25평, 뭐 몇 평 이런 거를 어떻게 분산 배치를 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쪽이 이제 40평대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뭐 작은 평수는 이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산조망을 줘야 되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꼬투리 잡을 거 최대한 많이 꼬투리 잡아갖고 일반 부동산에서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모르는 이야기들을 내가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레이더를 항상 여러분들이 켜고 계셔야 돼. 항상. 그래서 여기 밴드에다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동영상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내가 항상 올려놓고 나서 우리 밴드에서 항상 내가 바로바로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분들이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시니까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쭉 질의응답을 해서 올려주시면은 여기 또 다른 불인이 분들 말고 조금 더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답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바쁜 척하고 하니까 또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신 분이 좋은 정보,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레이더는 켜고 계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요거 3종 세트는 꼭 하고 계시고, 그죠? 밴드까지 총 4개.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인천 부평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하면서 어디 아파트에 청약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몇 타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점이 만일에 후달린다 그러면은 몇 타입에 넣으세요 라든지, 요거 내가 그 실시간 현장에 돌아가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좋죠. 나중에 밥 사면 좋고 당첨돼 갖고. 자, 인천 부평 그랑힐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